북한에서는 총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대규모 전쟁도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 위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상공을 돌고 있는 위성들은 매일같이 북한 전역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고 지난달과 올해를 비교하며 건물 하나의 변화와 도로 하나의 확장까지 기록합니다. 외부인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북한. 그렇다면 세계는 어떻게 북한 내부의 변화를 파악하고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위성사진입니다. 오늘날 미국과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 그리고 상업용 위성 운영 기업들은 북한의 군사시설과 항만, 철도, 공장, 조선소, 미사일 기지 등을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촬영된 사진은 국제안보연구기관과 군사 전문가들에게 전달되고 수년 전 사진과 비교되며 작은 변화까지 분석됩니다. 최근 이러한 위성 사진에서 북한의 여러 지역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받은 곳은 서해위성 발사장입니다. 평안북도 철산군에 위치한 이 시설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때 사용하는 핵심 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촬영된 위성사진에서는 발사장 주변 일부 시설이 새롭게 정비되고 건물이 보수되거나 확장된 모습, 장비 이동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관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시설 유지 보수일 수도 있고 향후 발사를 위한 준비 과정일 수도 있다고 분석합니다. 다만 사진만으로 실제 목적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성 사진은 변화를 보여줄 뿐 그 이유까지 알려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기관은 가능성과 정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신중하게 분석 결과를 발표합니다. 다음으로 주목받는 곳은 북한의 조선소입니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남포와 신포, 청진 등을 중심으로 군함과 잠수함을 건조해왔습니다. 최근 위성사진에서는 부두가 확장되고 대형 크레인이 이동하며 새로운 건조 시설이 들어서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해군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은 최근 몇 년 동안 해군력 강화를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노후 함정을 교체하고 대형 수상함과 잠수함 전력을 발전시키겠다는 방향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군함을 건조하는 것과 실제 전력으로 운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최신 레이더와 전투체계, 엔진, 미사일, 통신 장비, 숙련된 승조원, 정비 능력이 함께 갖춰져야 비로소 하나의 전력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북한 해군의 변화가 시작 단계인지 실질적인 전력 향상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최근 국제사회가 가장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곳은 영변 핵시설입니다. 영변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성사진에서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공사 차량이 이동하며 시설 주변 활동이 증가한 모습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기관은 핵시설 운영 확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 시설 내부에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외부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성사진 분석은 여러 시기의 사진을 비교하고 북한의 공식 발표, 국제기구의 보고서, 각국 정부의 공개 정보를 함께 검토한 뒤에야 의미를 갖게 됩니다. 최근에는 철도와 도로에서도 변화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군수물자 이동이 가능한 노선이 보수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새로운 연결도로가 만들어지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산악지형이 많기 때문에 도로와 철도는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기반 시설입니다. 전문가들은 평시에는 경제 활동에 활용되더라도 유사시에는 병력과 장비 이동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북한이 최근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분야 가운데 하나는 지하시설입니다. 북한은 오랫동안 산악지형을 활용해 갱도와 지하시설을 건설해왔습니다. 장사정포 진지, 군수시설, 탄약고, 지휘시설 등이 지하에 구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성사진에서는 새로운 출입구와 토사 이동, 환기시설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는 추가적인 정보가 있어야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처럼 여러 군사시설을 동시에 정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오래된 시설을 보수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장기적인 군사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일까요?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뿐 아니라 해군, 군수산업, 정찰 능력, 기반 시설까지 전체적인 군사 역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방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움직임이 곧바로 군사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설을 정비하는 것과 실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단계입니다. 그래서 위성사진은 현재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일 뿐 미래를 단정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이 북한의 위성사진을 매일 분석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 가운데 하나이며 위성사진은 그 내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위성은 북한의 하늘 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진이 촬영됩니다. 그 한 장의 사진 속에는 북한의 다음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어서 최근 가장 많은 변화가 확인된 북한 조선소와 군사시설, 북러 협력의 배경, 그리고 국제사회가 왜 이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의 변화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은 언제나 위성사진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건물 하나가 아닙니다. 변화의 속도입니다. 어떤 시설이 얼마나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지, 어떤 지역에 예산과 인력이 집중되는지를 보면 북한이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최근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분야는 해군 현대화입니다. 김정은은 공개 연설을 통해 해군력 강화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국가입니다. 서해와 동해는 물론 동해를 통해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해상 교통로 역시 군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북한은 오래전부터 잠수함과 수상함 전력을 유지해왔습니다. 최근 공개된 위성사진에서는 남포와 신포, 조선소에서 새로운 건조 시설과 대형 크레인, 부두 확장 공사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신포 조선소는 잠수함 개발과 관련해 꾸준히 관심을 받아온 곳입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잠수함 전력 현대화를 위한 준비 과정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만으로 어떤 함정이 건조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성능을 갖추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성 분석은 항상 가능성과 정황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합니다. 최근 또 하나의 관심사는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입니다. 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외교와 경제, 군사 분야에서 관계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경을 연결하는 기반시설 공사와 교통망 확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물류와 교류 확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사 협력의 구체적인 범위는 공개된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확인된 사실과 추정은 반드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가장 민감하게 바라보는 곳은 역시 핵시설입니다. 영변을 비롯한 일부 시설에서는 건물 신축과 공사, 차량 이동, 설비 변화가 반복적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와 여러 연구기관은 이러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 내부 상황은 외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위성사진만으로 핵 생산량이나 실제 운영 규모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대 정보 분석은 위성사진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자정보, 통신 신호, 공개 영상, 북한의 공식 발표, 각국 정부의 정보, 국제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함께 비교하며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관련 정보는 항상 확인된 사실과 전문가들의 분석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북한은 군사시설뿐 아니라 산업시설과 발전소, 철도, 항만, 물류시설에서도 변화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경제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국가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군사력은 단순히 무기의 숫자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 연료를 공급하는 시설, 철도와 도로, 항만과 조선소, 통신망,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인력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하나의 체계를 이룹니다.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을 분석할 때 미사일 발사보다 이러한 기반 시설의 변화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향후 수년 동안의 전략을 보여주는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위성 사진은 매우 강력한 정보 수단이지만 모든 것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구름이 가리면 촬영이 어려울 수도 있고 지하 시설은 확인할 수 없으며 사진 속 장비가 실제로 운영 중인지 훈련용인지 보관 상태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하나의 사진보다 수개월, 수년 동안 축적된 자료를 비교하며 북한의 변화를 분석합니다. 결국 북한을 이해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극적인 추측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꾸준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위성이 북한 상공을 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진은 또 하나의 변화를 기록할 것입니다. 그 변화가 단순한 보수 공사인지, 군사력 현대화의 일부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전략의 시작인지는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확인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움직임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은 언제나 위성사진이며 그 한 장의 사진이 국제사회와 군사 전문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보를 살펴보는 이유는 불안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실에 근거한 시각으로 국제 정세를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평화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